안녕하십니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년 추계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될 단국대학교 유형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한과테말라 협력방안 연구인데요. 여기에서 주요 산업과 경제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요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1장에서는 서론, 2장에서는 과테말라의 정치와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치 현황과 경제 현황, 그리고 교역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한국과 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산업 환경과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제3장에서는 한과테말라 간 협력 기회와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연구는 과테말라가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가입 타결을 계기로 해서 과테말라에 대한 교역과 산업을 비롯해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입니다. 한과테말라 경제통상 및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들을 고찰하였는데요. 중미 통합체제, 즉 시카라고 하는 회원국 중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과테말라는 농산물과 광물 분야의 한국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공산품 등 원부자재 수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3년 9월 5일 과테말라와 한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가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과테말라의 FTA에 조속한 가입과 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서론입니다.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중앙아메리카에 속하지만 문화적 개념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일원이죠. 중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북단에 위치한 핵심 국가이고요. 북쪽으로는 멕시코, 북동쪽으로는 벨리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범한 자마테이 보수주의 정부는 국가개발 우선순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혁신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사회개발, 거버넌스 등의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의회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사법부와 정재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 8월 치러진 대선에서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아레발로 후보가 당선되면서 2024년 1월 민주정치가 정착된 이래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중미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 규모의 과테말라가 한중미 5국 간 체결한 FTA 가입으로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는데요. 자마테이 현 정부와는 물론 2024년 1월 출범할 아레발로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과테말라의 한국 중미 자유무역협정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히 서명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과테말라의 한국 중미 FTA 가입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을 계기로 과테말라에 대한 교역 현황과 섬유 봉제, 임가공업, 보건 분야 및 개발 협력 분야를 고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제2장 과테말라의 정치 및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정치 현황으로서 과테말라를 피로 물들게 했던 36년의 긴 내전이 1996년 평화협정 서명을 계기로 종식되었는데요. 국내 정치에서도 1986년 첫 번째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생태계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정당의 생명은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것이죠. 1986년 민주적인 선거 이후 어떤 정당도 재집권에 성공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집권 후 사라지거나 쇠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2023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반부패 후보라는 기치를 내건 보수주의 이전 정부 후보들을 진보주의자인 아레발로 후보가 2차 결선 투표에서 58%의 득표로 여유있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요. 임기는 2024년 1월에 시작됩니다.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는 이 도표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5년까지의 경제 실적에 대해서 나타나는 도표인데요. 이 과테말라의 명봉 GDP는 2018년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여파로 아주 심각한 감소세를 겪었는데요. 2019년 GDP는 77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7%의 성장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전년 대비 10.4%의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5년간의 교육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이 182억 불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8.4%를 기록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축소되었죠.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21년에는 수출은 전년 대비 19.9% 증가했고요. 수입에서는 269.7억 불로 2020년 대비 48.1%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13.3%와 19.0%를 기록하게 되죠. 이러한 수출량의 증가는 미국과 중미 영내 교역이 활성화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교역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국 간 최근 5년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2018년서부터 20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2021년에 들어서면서 3.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전년 대비 15.9% 감소해서 3.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수입의 경우에도 2018년과 2019년에 감소세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2.3%,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2%를 기록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5.1%를 기록하면서 널뛰기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과 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과테말라는 미국과 중미 등 영내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인데요.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의약품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과테말라의 수입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도 광물성 연료,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 그 부품 그리고 의약품 등의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대과테말라 주력 수출품으로는 자동차와 부속품 등이 있고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의료용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263%로 증가했고요. 1,750만 달러에 달했고 2021년도에도 2,31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31.3%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과테말라 상호의 주요 수입품으로는 2022년 커피가 6,7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수입액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커피 가격의 상승에도 기인하지만 수입 물량의 확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데요. 과테말라는 한국의 7대 커피 수입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류가 950만 달러, 동괴나 알루미늄 등 제품이 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과실 및 종자료 수입도 13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의 산업 환경과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과테말라가 한국과 중미 5개국 FTA 가입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경우에 양국 간의 교역 종가는 물론 산업 분야에서의 협업과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통합체제 회원국 중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산업 환경 그리고 정책과 규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에서는 세제 혜택과 수출 촉진 정책과 관세 특혜의 패키지의 지원으로 1980년대에 마킬라 임가공업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1990년대 정점에 달하면서 섬유봉제의 임가공업이 국가경제의 주축을 이루어왔죠. 21세기에 들어서 쇠퇴기에 접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 과테말라 중앙은행이 조사 발표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산업별 GDP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은 도소매업으로 19%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14%, 3위는 농축산업이 10%를 기록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운데 섬유봉제 마킬라 산업은 과테말라 GDP의 8.9%를 차지하는 동시에 수출에서도 20%의 큰 비중으로 아직까지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조세개혁 이슈가 맞물려서 진출기업들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의류임가공 마킬라법이 소멸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 법안으로 긴급고용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용자 측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 추적법까지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회계와 감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마떼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응과 관리에 실패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의료시설 확충과 의약품 적기 공급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 현대화 및 보건 분야 공급망 구축 등의 한국 기업이 ODA 프로젝트를 활용한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한 과테말라 간 협력의 기회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에서는 과테말라의 경제 및 교역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수학 분석을 통해서 분류하고 고찰하였습니다.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증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수학 분석을 챕터별로 보게 되면 과테말라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개방형 경제로
FTA를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제조업, 특히 경공업의 발달로 원부자재 수요가 다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중미 국가에 비해서 환율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애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 5국, 6국 중에서 가장 큰 제1의 소비재 시장이라는 데 방점을 둘 수가 있겠죠. 약점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전성과 사법체계의 취약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또한 높은 부패지수와 치안불안이라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국 의존 경제와 미국 불법 입국 캐러번 행렬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인프라 부족의 심각한 문제도 있긴 하죠. 과테말라의 기회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이민자의 본국 송금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본국 송금의 증가가 내수 소비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요인도 있죠. 한국의 중미 경제통합은행 까베이인데요. 이 통합은행의 역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의 가입을 통해서 한중미 FTA 전체 발효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치안 불안 및 부정부패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진보 정권 출범과 부정부패 촉결에 따른 정치적인 불안정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위협 요인으로 가세되고 있고요. 봉제 등 임가공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것이 지속화되고 있다는 요인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향 요인들 가운데 먼저 과테말라의 강점 부분들을 정리하고 분석했는데요. 과테말라는 개방형 경제를 지향하여 다자간 체결한 7개의 FTA와 1개의 양자 무역협정을 비롯해 관세협정 그리고 관세동맹까지 체결한 친 FTA의 성향의 국가라는 것이죠. 여타 중미 국가에 비해 환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애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FTA, DR 카프타의 영향으로 대미국 수출과 중미 영내 수출이 커다란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섬유 봉제, 임가공업 등의 제조업들이 발달해 있고요. 지속적인 원부자재의 수요가 다대한 시장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4장 결론 부분입니다. 과테말라는 시장 개방,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FTA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타결선언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철강, 자동차 부품, 식음료 업계를 적극 설득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력 수출 산업 중의 하나인 의료, 섬유, 임가공업은 최대 수입 시장인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의 축소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포스트 임가공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 산업을 재편하여 식료품, 제약, 화공 분야 제조업과 물류업의 지역 거점화, 그리고 관광,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과테말라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양국 간 FTA 체결은 향후 경제통상 및 투자 증진까지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죠. 국내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EU 등
미주와 유럽 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중미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다수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서 잠재력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입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투자관계 증진을 위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